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정기국회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네요. 9일, 10일이 이제 마지막인데 문희상 의장이 어저께 마지막으로 그럼 원내대표 한번 만나봐서 회동하자, 합의해보자 했는데 나경원이 결국 불참했어요. 그렇게 해서 문희상 의장이 완전 빡 돌아가지고 아이 몰라 9일, 10일 나 예산 아니고 민생 법안이고 패트고 싹 다 처리할 거야. 본회의에 상정할 거야. 네, 그리고서는 이제 11일 날 민주당은 국회 소집 제출했고요. 왜? 얘네들이 이제 필리버스터 하면서 10일까지 방해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0대 국회는 아마 거의 역사에 남을 만큼 최악의 국회가 남을 거예요. 나경원도 당연히 거기에 이름을 올리겠죠. 근데 저는 문희상 의장이 의장으로서 이 마지막 정기국회에 9일, 10일 그 이틀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다는 만회 못해도 일부를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국민들한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문희상 의장이 20대 국회의 국회의장으로서 정말 결단하고 지금 말한 그대로 실천하길 바라요.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자한당이랑 협상할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마요. 협상에서 지금 된 게 뭐가 있어? 쟤네는 무조건 반대하는 애들인데. 계속 협상하라고 하면서 이게 시간을 끌고 줬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민주당도 참을 만큼 참고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기 때문에 이 마지막 협상까지 나경원이 불참함으로써 국민들도 이제는 그래, 참을 만큼 참아서 그럼 다 알아서 해. 할 수 있는 명분도 생겼기 때문에 넌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해. 여기서 물러나지 말고 예정대로 9일, 10일 날 모든 법안 처리하길 바랍니다. 네,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나경원이 말도 안 하고 그 원내대표 협상에 빠져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차기 원내대표한테 협상의 권한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지금 그러니까 손을 놔버린 거야. 지금 태업하는 상황인 거죠. 10일까지가 자기 임기인데. 네, 지금 보면은 다 내려놓은 거 같이 하지만은 나경원 뒤에 병풍처럼 쫙 서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희한한 게요, 황교안이 딱 걸어가면 황교안 뒤에도 병풍처럼 쫙 서 있어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서로 지금 편이 나눠가지고 지금 되게 조용히 심리전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필리버스터고 뭐고 신경 쓸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자한당은. 지금 내부가. 그래가지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나경원이 나간 다음에 원내대표 하겠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어? 너무 기다렸던 것 같아. 예, 근데 진짜 겹경사예요, 여러분. 제 인물들이요, 진짜 주옥 같아요, 주옥 같아. 5선 심재철, 5선 이주영, 4선 정우택. 별명이 토르택이라고 하대. 4선 한성교. 한성교? 예. 3선 권성동, 3선 김재원, 3선 여상규, 3선 윤상현. 네, 이제는 김선동도 한다고 하대요. 9명이에요, 9명. 원내대표, 이게 나경원 빠지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 하나같이 비리백화점에다가 성격 파탄자인지, 예, 누가 돼도 민주당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다행이네요. 네, 9일, 10일, 네, 그 법안들 다 통과되고, 얘네들 중에 아무나 원내대표 돼도 민주당한테는 너무 도움될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겹경사죠. 네, 어저께 기가 막힌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어저께 경향신문에서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윤석열 충심 그대로 정부 성공의 악역, 읽을 가치도 없는 완전 개쓰레기 기사예요. 윤석열이 자기 측근한테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그대로고 자기는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악역을 도맡고 있다. 그걸 이해를 못 받는 것 같다면서 답답해한다라는 얘기를 측근한테 한 거를 이 기자가 들어가지고 그거를 막 옮겼는데 엄청 길게 썼어요. 결론이 없어. 윤석열하고 인터뷰를 한 기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리고 윤석열의 말의 출처도 그 측근도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는 이 경향신문의 법조팀에 있는 사람이더라고. 이 유익원이란 사람이. 근데 보니까는 이 검찰발 뉴스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썼던 최고의 기레기예요. 리포트래시에 보면은 주옥 같은 이 인간의 기사들이 진짜 수십 개가 있거든요. 조국과 관련해서.
요즘 거의 윤비어 총괄을 부르고 있죠. 이게 보면은요, 이게 완전 기자들이 검찰이 원하는 대로, 검찰이 의도한 대로 완전히 사육된 것 같아. 완전한 사육이야. 이제는 하나하나 윤석열이 했는지 안 했는지 확출적불명한 얘기를 가지고 단독이라는 기사를 써서 윤석열을 빨아줍니다. 지금 검찰이 상황이 불리하니까. 네, 최경환 기자가 보다 못해가지고 페북에다 이 글을 올렸어요. 검찰총장이 무슨 저승사자야? 가서 물어봐. 그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 전화번호도 있고 매일 나타나는 사무실인데 직급말을 받아서 그대로 쓰면서 그걸 단독으로 제목을 달아? 확정적으로? 난 독자로서 그 기사 어디에도 기자가 윤석열에게 직접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럼 그냥 무조건 측근의 말을 믿고 경향의 관심법을 믿으란 말이야? 본인에게 물어봤어? 검찰 언론 플레이에 또 당한 거 아니니? 난 정말 이상하네. 왜 안 물어보고 기사를 썼지? 네, 지금까지 윤석열이 했던 행동과 말들을 보면요. 이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완전 하는 게 연극이야. 본인이 영화 배운 것 같아. 예,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설령 그 말을 했다 해도 그 말이 거짓말일 거라는 건 뭐 100%죠. 뻥인 거지. 그리고 그거를 하지도 않았는데 듣고선 이거를 단독이라고 달아서 경향신문 기자가 이 짓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진짜 이 검찰을 쉴드 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홍보성 기사를 단 거죠. 네, 만약 그게 사실이었어. 그러면 집에서는 골프채로 와이프 갈비뼈 부러질 때까지 죽어라고 패고서는 병원에 실려가게 만들고서 밖에 나와서는 내가 와이프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고 하고 다니는 남자랑 똑같은 거죠. 그런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겨레가 추미애 장관 임명되자마자 비아냥거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친한 별로 없고 문 대통령과도 거리, 고집스러운 원칙, 소신이 장점, 소통은 글쎄 윤 총장 체제를 정면으로 흔드는 것이어서 검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한겨레조차도 윤 총장한테 마음에 안 드는 법무부 장관이 와서 검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장이 위인 거야. 윤 총장, 윤석열의 이 심기를 건드리면 누구나 다 죽는 거야. 이거를 언론들이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소위 진보 언론이라는 것들이. 네, MBC의 검찰기사단 그 방송이 되고 난 다음에 후폭풍이 대단해요. 이 여진이 계속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몇 달간 이어온 검찰발 이 기사들로 인해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나는데 이 원인이 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그 근본적인 부분을 MBC가 딱 다뤄줬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그 검찰하고 저희 그 언론사들이 그 법조기자들이 멘붕이 온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게 얘네들이 이제 막 길길이 날뛰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막 검찰이 막 언론을 비호하고 언론이 막 검찰을 비호하는 이게 진짜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막 MBC 고소하겠다고 난리치고 막 SBS고 뭐고 기자들이 막 페북에다가 막 올리고 MBC 성토하고. 근데 어저께 그 방송 그 MBC PD 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상상을 못했다고. 당연히 이 방송을 듣고 기자들이 좀 어느 정도 반성을 하고 하면서 법조 그 기자실 그 폐쇄하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브리핑실로 전화한다거나 하는 어떤 그런 취재 관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다라는 개선책이 논의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서는 사실은 이 방송을 제작한 건데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22명이 막 성명을 내고 검찰이 난리를 치는 걸 보면서 자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예상도 못했다라는 거죠.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잖아. 네,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왜 거기에 그 소수의 언론사만 그 기자들이 거기서 상주를 하고 있고 거기에 지들의 전용 책상이랑 고시원 같은 책상이랑 방이 있잖아요.
그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들이 쓰면서 자기들이 그 공간을 독점하면서 검찰로부터 그런 정보를 얻어서 베껴가지고 적어내는 게 그게 아무 관례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아니, 예를 들어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그러면은 조국 그 부인의 공소장이 잘못됐다고 판사가 이렇게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걔네들이 기사를 썼냔 말이에요. 자기들이 조국 기사에 대해서 수만 건의 기사를 써놓고서. 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왜 그런 애들한테 우리가 세금을 내가지고 쟤네들이 기자실을 운영하게 되냐고.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 있는 그 법정 기자실은 폐쇄돼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브리핑룸으로 전화만 해야지. 이렇게 폐해가 심한데, 아니면은 아예 유튜브로 저기 브리핑을 생중계하거나 검찰이. 그럼 모든 이 검찰 기사단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적어도 이 검찰 기사단들이 만들어내는 이 기사들은 최소한 검찰의 그냥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 나파수, 가짜뉴스로 차라리 전부 다 리포트래시에 보내고 이거를 전부 다 공론화시켜서 커뮤니티나 다 퍼나르고요. 얘네들이 쓰는 기사들은 검찰과 합작된 언론 플레이용 기사라는 거,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닮은 기사고, 얘네들은 검찰의 나팔수고 검찰의 앵무새나 검찰의 사육된 애들이라는 거, 사육된 그 꼬몽들이라는 거, 그걸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이 기사들이 공론화된다거나 할 수 없게끔 국민들이 이거를 선별해서 얘네들의 기사를 거를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진짜 황교안은 보배예요, 보배. 진짜 나경원 못지않아. 아, 정말 대단해. 네, 어저께 황교안이 서울대 경제학부 특강을 했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자신있게 주 52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은 아직 과도합니다. 한국은 더 일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네, 특강 분위기 완전히 진짜 싸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진짜 비난을 받았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없는 인간형인 거죠. 예. 그리고 이런 사람이 총리를 했다고 하니까 진짜 이거 대단하게. 네, 민주당에서 이런 논평을 냈네요. 황교안 당대표 스스로 본인은 주 52시간이나 일하고 있는지부터 물어봐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5시간만이라도 국회에서 제대로 일한다면 민생 경제가 달라질 것입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